안녕하십니까, 전홍환질입니다. 사업은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가 최소 자본으로 아주 남다르게 투자해서 최대로 이끌어내는 것. 아마 이게 사업의 가장 큰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신상수 대표님도 원래는 보험회사에 다니는 직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웨딩 사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남다른 마케팅으로 웨딩 사업을 큰 기업으로 지금 바꿔가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서 좀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근데 보험회사 직원을 했다는 말을 잘 안 믿기는데요. 예, 보험회사 직원분들 보면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활기차 보이기도 하고 입심도 잘 있어 보이기도 하고 이러는데 대표님은 굉장히 점잖고 신사하고 이런데 오늘은 특별한 케이스니까 그렇고요. 예. 뭐 정확히 보셨습니다. 굉장히 활달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실제로는 그런데 긴장을 하셨군요. 그렇네요. 예. 마음을 좀 푸시고. 네. 근데 왜 그 보험회사를 다니다가 웨딩 사업에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제가 그 보험회사 다니면서 음. 좀 큰 그 계기가 있었습니다. 삼풍백화점 사고 네, 있잖아요. 기억나죠, 예, 예. 기억나죠. 제가 한창 예, 기자 시절에. 예. 예. 그때 제가 삼풍백화점이 제 보험회사 다닐 때의 예. 직장 단체.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직원들의 계약을 제가 많이 했었죠. 그랬는데, 어마어마하겠네요, 그거. 그게 무너졌을 때 불과 1시간 전에 제가 거기를 빠져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좀 운명에 있어서 그 어떤 목숨을 담보로 하거나 생명적인 이런 보험 회사에서 있다가 거기서 큰 충격을 받고 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희망적이고 그런 게 어떤 걸까라는 부분 속에서 이 웨딩 분야를 접하게 되고 또한 웨딩 분야를 이렇게 바라보니 이건 제가 너무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이유는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때 연극을 했거든요. 연극. 예. 예. 그러다 보니 예. 거기에는 한편의 인생의 연극적인 요소가 희극적인 그렇죠. 요소가 그렇죠. 가장 그렇죠. 많고요. 예. 무대 감독으로서의 어떤 무대 연출까지 해서 모든 게 거기에 집약화돼 있고 한편으로는 그게 하나의 굉장히 문화를 총칭한다.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적인 총체적 요소들을 가장 고급적인 문화적 요소로 표현해내는 것이 그 분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예. 웨딩을 참 굉장히 아름답게 말씀하시네요. 근데 웨딩 자체가 사실은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예, 드레스도 아름답고 또 신부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신랑은 얼마나 잘생겼고. 예. 그런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항상 웃음이 날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또 좋아하는 일이라면. 예. 예. 그 결국에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우리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진리의 요소의 한 부분 아닐까 싶습니다. 예. 보험회사 다닌 것 같습니다. 말씀을 너무 잘하시니까 전혀 뜻밖이네요. 예. 그러다 보니 예. 어떻든 그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절정기에 있는 인간의 모습을 가장 잘 근사하고 멋지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이 있었죠. 근데 뭐 보험회사 다녔다 그러면 그렇게 뭐 돈이 많았던 것도 아닐 것 같은데 웨딩 사업은 사실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잖아요. 예. 결혼을 하고 나서 사실은 보험회사를 다녔거든요. 보험회사 생활 3년 동안에 이제 1억을 모은 겁니다. 예. 그래서 그 1억을 가지고 뭐 사실 그때 당시에 1억이라고 해봤자 전세금 1억이잖아요. 예. 전세를 늘려서 이사를 다니니까. 그래서 다시 2천만 원짜리 전세로 옮기고 8천만 원을 빼서 상가 건물의 6층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웨딩샵이라는 게 되게 1층이나 2층에 노드에서 비치는 쇼룸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눈에 보여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쇼룸이 없다 보니까 6층의 꼭대기에 있는 상가니까 마케팅이 남달라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어떻든 그 드레스샵에다 플러스 사무실 기능을 함께 포함을 해서 세팅을 한 거죠. 어느 쪽이에요, 거기가요? 그때 사업은 제가요. 예, 안양에서 경기도 안양. 안양에서 예, 상가 건물 6층에다가 예. 사무실 겸 예. 웨딩 예, 드레스샵을 드레스샵을 함께 해서, 했다. 예, 시작을. 예, 20년 전에. 그게 8천만 원 가지고 가능한 일인가요?
뭐 나름대로는 가능하더라고요. 아, 20평 남짓하는 데다가 예, 뿌렸으니까. 예. 이제 거기에서 어떻든 이 텔레마케팅과 어떤 그 웨딩의 다양한 분야를 보여주고 소비자들한테 거기가 그래도 상권이 좋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늘 그 노두 상권에서 이벤트 어떤 그 행위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전통 혼례를 보여준다든지 어디서? 그 범계 그 상가 네. 그 상권 노두에서 예. 그래서 거기에서 뭐 드레스 쇼를 한다든지 내지는 그 고급 오픈 그 예제 오픈카를 놓고 거기에서 신랑 신부 연인들을 거기에서 포토 촬영을 해준다든지 상가 앞에서? 예예 그렇게 하는- 한마디로 이야. 굉장히 남다르게 홍보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몰려들겠죠. 이 근처에 예. 웨딩 관련 업을 하는 곳이 있다라는 그런 호기심은 자극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젊은 친구들한테.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뭐 다양한 활동 속에서 고객이 꼬이기 시작했죠. 근데 그럼 DB를 어떻게 모았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 전화번호부를 통해서 무작정 네. 회사에 전화를 하고 네. 그런 속에서 저희는 웨딩 회사다라고 네. 했을 때 네. 뭐 생경하잖아요. 일단 그럼요, 그때 당시에는 그럼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럼요. 그 혹시 직장 내 1, 2년 안에 네. 직장 내에서 사귀는 사람이라든지 미혼인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바꿔주세요. 네. 그럼 저희가 결혼에 대한 정보 책자라든지 네. 결혼 관련 이런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네. 라고 하면 웃음바다가 그 사무실에서 그럼요. 있고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그럼요, 예. 그러면서 이 소개나 추천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쉽게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의 핵심을 이렇게 고객을 찾는 것의 핵심을 봤죠. 완전히 웨딩 사업의 보험의 영업 기법을 그대로 도입했네요. 예, 어떻게 그러니까 보면 그렇죠. 기다리지 않고 예. 찾아가는 예. 영업을 하는 거잖아요. 예. 게다가 그 사람들의 어떤 DB, 그러니까 전화번호나 이런 걸 계속 쌓아가면서 예. 게다가 밖에서 또 로드쇼를 하면서 뭐 사람들이 또 전화번호도 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관심도 가지고. 초창기에는 초창기에 맞는 어떤 방식을 택하는 거고요. 음. 크면 클수록 이제 새로운 방식을 찾아내야죠. 그게 저는 제가 웨딩 사업의 변화와 혁신을 추구했다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이제 그렇게 해서 홍보가 돼서 나름대로 고객이 굉장히 많이 몰리니까 이건 스튜디오를 내가 직영으로 해야겠다. 그래서 스튜디오를 직접 지었죠. 3년 만에. 3년 만에? 예. 그래서 스튜디오를 짓고 아니 잠깐만요. 예. 그러면 웨딩 드레스를 대여하는 사업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거 외에 또 뭘 했어요? 거기 다 하잖아요. 그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객이 많았으면. 그래서 우와. 그럼 스튜디오라는 게 거기 그 상가에 다시? 아니요 거기에서 약 1km 반경에 네. 그 스튜디오도 되게 강남에는 웨딩 사업체들이 주택가에 많지 않습니까? 고급 주택가에. 그렇죠. 예쁘게 꾸며놨죠. 그렇죠. 그래서 예. 그런 것을 또 생각을 해서 안양에서 고급 주택가에 예. 단독 그 상가를 단독 건물, 단독 지은 주택. 거죠. 예. 지었어요? 예. 3년 만에? 예.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뭐 나름대로 또 그게 히트를 친 겁니다. 웃기죠. 전혀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2년 만에 예. 애식장을 직영으로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예. 왜냐하면 정말 한 도시에 웨딩 고객이 뭐 예를 들어서 뭐 3,000쌍이 결혼을 1년에 한다라고 예. 하면은 그 뭐 1,000쌍, 1,500쌍을 제가 저희 스튜디오에서 다 찍다시피 했으니까. 안양에서 예. 독점이네 완전 예. 독점. 그래서 예. 이제 예식장을 그 직영을 또 하고요. 뭐 그러면서 이제 예식장 사업에 2003년도에 발을 들이게 된 거예요. 2003년. 예. 그럼 예식장은 또 어떻게 했었어요? 예식장도 그 없잖아요. 예. 스튜디오까지는 했지만 또 예식장은 그것보다 뭐 레벨이 또 높은 거니까. 몇 배가 예. 들어가겠죠. 몇 배가. 예. 일단 저는 그 남들보다 우선은 경제적인 그 독립이 중요한 거니까 남들보다 내가 좀 그 경제적으로 더 성공하려고 한다면은 아주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계약을 많이 하면 된다. 예. 남들이 뭐 평생의 소원이 아파트 한 채라면은 아파트 한 채를 위해서 계약을 할 거지만 예. 저는 나름대로 크게 좀 성장하고 싶으면은 그에 걸맞는 계약서를 많이 써야 한다. 예. 그래서 겁없이 상가를 분양을 딱 받았죠. 큰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랬는데 이래저래 다 맞춰지더라고요. 대출도 받고 어쩌고 하면서.
상가로 몇 평짜리를 받았는데요? 그때 당시에 700평을 분양받았으니까요. 한 20, 근 30억 가까이 되는 것을 700평이면 그렇죠. 예식장을 할 만하죠. 예.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그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네. 최대한 그 용기를 내서 음. 도전해 보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벌으려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좋다. 예. 가장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은 계약서를 많이 쓰는 일이다. 그렇죠. 예. 맞는 말이죠. 예. 근데 그 계약서를 못 쓰니까 문제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 내가 용기를 가지고 있느냐. 저는 경제적 이 상행위 활동이 사실은 용기와 도전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결혼 사업을 하면서 사실은 결혼에 있어서는 음식 사업이고 부페 사업이죠. 요식업 쪽이라고. 좀 더 예. 가셨네 또 예. 거기서. 왜,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관광 호텔과에서 있어서의 요식, 요식업 이쪽에 있어서 조리학과 이런 책들이 있잖아요. 일반론 이런 거 서점에 가면 쌓여 있거든요. 그런 거 한 10여 권 갖다가 독서실에서 일주일 파는 겁니다. 그럼 그냥 기본적으로 얼추 나름대로 그 써머리가 되기 때문에 그 업에 대한 것이 뭐 충분히 도전할 가치가 있고 하면서 또 사업 계획서를 그때 썼던 것이 제가 근 10년, 15년 사업 계획서 써놓은 것이 지금까지 오는데 거의 뭐 퍼펙트한 일치를 시켰죠. 이제 사진을 찍어야 될까요? 직접 찍으셨어요? 아니요, 이제 그 어떻든 그 부분도 다 그 극복하는 방법들이 다 있죠. 어떻게? 최고의 전문가를 모셔야지만이 결국에는 고객들에게 사기를 칠 문제는 아니잖아요. 예. 고객에게 최고의 상품을 전달해 줘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때 당시 가장 웨딩에 있어서 그 웨딩 잡지책이었거든요. 예. 거기에 가장 많은 사진을 찍어 나간 사진 작가를 찾아갔죠 또. 예. 그래서 그분에게 당신이 우리 스튜디오에 감독을 해라. 그래서 우리 스튜디오에서 2년 동안 근무를 하게끔 하면서 그러니 우리 고객들한테 최고의 상품이 나간 것이죠. 그러니 뭐 모든 고객들이 그냥 그 도시에서 조그마한 도시에서 저희 회사로 다 몰리게끔. 근데 그런 분들이 설득이 됩니까? 그게 이제 저의 이제 그 할 일인 거죠. 경영자로서. 그게. 예, 설득시키게끔 하고. 어떻게 설득을 시켰어? 난 그게 돈을 많이 물론 돈도 많이 줘야 되겠지만 그 웨딩 잡지에 가장 많이 사진을 찍는 분이 안양까지 가서 일하고 싶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과 더불어서 그분이 지금 하는 일에 있어서의 실전에서의 경험 이 부분에 있어서와 간격은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 실전에서의 야전 감각 이런 걸 통해서 제가 갖고 이루고자 하는 꿈들을 역설하고 그 속에서 나의 꿈에 축내조 역할을 해주라고 간곡하니 부탁을 하고 예, 이런 것들이 그때 거의 비슷한 세대이기 때문에 서로 이심전심 통하고 그래서 그분은 여기서 성장했을 때 자신의 경제적인 게 일정 정도 보상되게끔 해주고 이런 것을 매칭시켜 주는 게 제가 역할이었죠. 결국 진정성이네요. 그럼요. 네, 진정성이네. 진정하게 내가 가진 것을 그대로 다 풀어놓고 서로가 공동으로 상생하는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을 찾아내는 거네요. 지금에 있어서는 저도 이제 고민이 크죠. 웨딩이 사실은 요즘 결혼을 너무 안 하잖아요. 예, 예. 그 뭐 오포 세대라고 하고 뭐 예, 이 정도로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 웨딩홀들은 많은데 예. 정말 자기 브랜드와 자기 정체성을 가진 웨딩홀은 없을까? 이게 이제 저의 도전 목표였기 때문에 저는 이제 5년 전부터서 예, 브랜드를 웨딩홀 브랜드를 만든 거죠. 스타벅스처럼 예, 제 사업의 그 웨딩홀 이름을 가지고 예. 그 스타벅스는 커피에다가 문화를 이렇게 버무린 거 아닙니까? 뭐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주장하죠. 예, 그러면은 나 역시도 그런 주장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아요, 맞아요. 나는 웨딩에다가 문화를 접합시켰다. 웨딩은 문화가 항상 있어요, 근데. 예, 그렇죠. 커피 예, 이거는 좀 이상하게. 그래서 되죠. 이제 웨딩만의 문화가 아니라 웨딩에다가 저는 갤러리라든지 전시, 공연, 뭐 파티 이런 것을 함께 포괄하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의 어떤 그 제 회사를 만들어 나간 거죠. 아. 예. 그래서 복합 문화 공간이라고 했을 때 결국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공간은 웨딩홀이 아닙니다. 이것은 브랜드로서 브랜드의 핵심 요소는 항시 남들과 차별화된 요소를 가져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부정을 해야 합니다. 브랜드 자기 부정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죠? 난 그건 좀 그러니까 웨딩홀들은 많은데 예. 내가 남들과 다른 웨딩홀을 만들어야 하면은 그 웨딩홀 자체에 나의 것을 버려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웨딩홀이 아닙니다라고 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의 자기 부정. 그래서 예. 자기 부정을 통해서 웨딩홀이 아니면 뭐느냐? 예. 그래서 나는 복합문화공간입니다. 예. 그럼 복합문화공간에서 뭘 할 건데? 예. 파티, 전시, 공연을 통해서 예. 그 지역 주민과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결혼을 기피하는 그 말들이 많잖아요. 5포 세대 이야기하는데 저는 눈이 제가 그랬어요. 출산율을 뭐 저출산 문제 때문에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대책을 세우는데 저는 그때도 이거 잘못됐다. 결혼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래야지만이 자연적으로 출산율이 많아지죠. 많아지는 건데 예. 그 부분 뭔가 잘못 요즘에는 근데 이 정책 세우는 분들이 그쪽으로 포커스를 조금 많이 맞추는 것 예,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저는 계속 결혼율을 높여야 한다. 왜? 결혼을 해야지만이 눈높이가 좀 낮추어서 직업을 가질 것이고 직업을 갖다 보면 경제적 활동이 이루어지고 경제적 활동이 이루어지면 주거 문제에 집을 가지려고 할 것이고 집을 가지면 거기에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자녀를 만들 것이고 이런 부분 속에서 5포 세대의 인생의 해결책 자체가 결혼에 있다. 모든 포커스는 결혼에 집중을 시켜줘야지 국가적인 가장 저출산 문제 해결을 해줄 수 있는 핵심이다. 저는 이런 지금 결혼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게다가 안양에서 강남 한복판 그건 이제 전체 과거의 그 목화헬스장 그 자리를 전체를 다 쓰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 아니죠. 지금 에딩홀을 5군데 운영하고 있고요. 5군데나 예. 서울에서만? 아니 그 서울 그 예. 강남하고 예. 상암 월드컵 경기장하고요. 예. 그리고 맨 처음에 안양에서 했던 안양 범계역에 있고요. 예. 그리고 수원 영통역, 예. 그리고 구리역 구리역. 이쪽에서. 근데 저는 또 웨딩 그 예식장 사업은 웨딩업에 있어서 하드웨어 산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예. 제 첫 출발이 드레스부터 스튜디오 이쪽에서 시작했잖아요. 예, 그래서 소프트웨어 산업으로서의 그 드레스 스튜디오 이쪽을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드레스업 쪽으로 집중해서 지금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만들겠군요, 이제. 아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선릉역에 1층부터 6층까지 드레스 빌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앙드레성 선생님께서 예. 지금 안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앙드레 신이 되려고 왜냐하면 우리 패션 산업에 있어서의 백미도 또한 드레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충분히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예. 웨딩 산업의 꽃은 신부의 마음을 훔칠 수 있는 드레스라고 생각하거든요. 쌀과 같다. 산업의 쌀과 같은 게 이 드레스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그 뉴욕의 어떤 패션 1번지 거기에 있는 드레스를 저희가 수입도 하지만 우리 브랜드로 자기화 시켜내자 해서 이제 필리파라는 저희 고유 브랜드를 만들어서 드레스를 제작하고 있고 그걸 직영 체제로 다 운영하시는 거예요? 100% 직영 채널로. 이야, 몇 년 걸렸어요, 그게? 그까지 이제까지 올 때. 지금 현재 20년. 오래 하셨네, 그래도요. 20년 딱 걸렸고요. 예. 저는 이 사업이라는 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스텝 한 스텝 한 스텝 왔더니 어느 날 정상에 와 있어요? 아니요. 정상보다는 예. 정말 내가 진정성 있게 사업을 펼쳐왔다라고 자부하는 게 거기에서 어떤 그 인문학적 고찰도 하고 내 사업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도전하고 그 물음을 요구하고 이러다 보니 결국에는 저의 하는 일이 국가적인 과제 부분에 있어서의 해결 이런 부분에까지도 접목이 되게끔 사실 현 시대 가장 큰 문제점을 우리가 사업적으로 다루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좀 과대망상이죠.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국 진정성의 힘 속에서 예. 자신의 그 힘을 발견해야 하고 예. 그 힘이 사회에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 그것을 찾아내는 게 진정한 사업가의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생각도 크시고 아이고. 또 마음속에 이 웅심이라 그래야 될까요? 이게 대단하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마 그런 힘들이 지금 대표님을 이 자리에 있게 만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도 더 크게 키우시겠죠 또? 아유, 예. 이제 어떻든 저는 그 일본의 기업들이 웨딩 쪽이 우리 코스닥처럼 자스닥인가요? 일본에 그 상장된 업체들이 벌써 10년, 20년 전에 벌써 5개 이상이 된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와. 근데 왜 그럼 우리 웨딩 기업은 상장이 되지 않느냐? 저는 여기에서 우리 웨딩 사업을 했던 분들의 반성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것을 산업으로 키워내거나 사업으로 진정성 있는 사업으로 키워내기 위해서 가야 할 거는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 경제에 진입시켜야 하거든요. 그게 저는 코스닥이라든지 이런 상장 기업들이 바로 그런 기업으로서 역할을 성장해서 그렇게 도달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업이 공개가 되면서 그렇죠. 자본 조달도 쉬워지고 예. 그 자본 조달로 더 크게 만들 수도 있다. 네. 이런 그래서 의미죠. 국민의 기업으로 예. 가야 하는데 예. 아직까지는 그런 기업이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은 예. 사익적 기업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사회적 기업. 그런 장사를 부분. 한다 그냥 지금은. 그리고 이 결혼이라는 것은 사실은 상조 개념 아니었습니까? 예전에 예. 굉장히 우리 민족성 내에서 예. 관혼 상제 중에서 서로 돕고자 하는 이런 것이 가장 열망적으로 표현된 게 결혼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공적 구조로서의 국민 기업으로 성장시켜내는 것이 저의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순간 그런 생각이 드네요. 결혼을 하기 위해서 적립을 해나가라. 네. 이렇게도 갈 수 있다는 그러니까 느낌까지 드네요. 다양한 저희 그 네. 결혼 그 웨딩 산업을 중심에 놓고 봤을 때 진출하고 풀어나가야 할 길들은 참 많습니다. 다만 그 힘이 국민들이 사실은 브랜드를 만들어줘야 하는 거거든요. 대한민국 브랜드 중에서 어느 날 성장했다가 명멸하는 브랜드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국민의 힘이 결집되어 있을 때는 정말 우리도 제가 20년 됐는데 100년 된 역사의 웨딩 기업으로서 상장된 기업으로서의 그런 가치 있는 기업이 왜 우리는 못 갖고 있습니까? 그것은 사업주도 잘해야지만 국민들도 제대로 성장하는 기업에 대한 그 가치와 본질을 찾아서 그런 데서 소비해주는 그런 것이 덩달아 함께 쌍방이 맞아떨어져야지만이 국민에게 꼭 필요한 기업들이 옆에 함께 나란히 국민과 함께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혼할 거면은 기왕 할 거면은 네. 저희 스칼라 팀에서 해주십시오. 예. 이제 말문이 트였어 말문. 아까 모두의 이제 이 사업이 아니라 산업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이제 이해가 됩니다. 아 이제 이해가 됩니다. 역시 하여튼간에 뭐 지금 가지고 있는 열정 또 뭐 머릿속에 있는 그 뭐라 그럴까 희망 이런 것들이 다 하나씩 뭉쳐갖고 더 큰 기업으로 발전되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주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진정성인 것 같아요. 우리 신상수 대표님은 그 진정성을 가지고 아예 모든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그거를 새롭게 시너지로 무형의 자산을 유형으로 만들어낸다고 할까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정성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것. 이게 돈을 만드는 가장 큰 비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